네, 뜨는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나오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자, 오늘 라이징 잡에서 만날 분은요, 한류 영을풍과 함께 뜨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어 강사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어 강사 김상경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정유진 캐스터도 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겼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정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국어 강사하면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이다라는 정도는 알겠는데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업무까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한국어 강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예. 한국어 학과나 이제 그 학부에서 학과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외국 대학교에 지원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은 파견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한국 역사와 문화, 한국학에 대한 강의를 하시기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각 대학 기관 부설 언어교육원이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외국인 복지센터 등에서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 업무도 하고 계십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일 말고도 이렇게 면담까지 상담까지 함께 해준다고 하니까 네. 외국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네네. 처음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학습자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보통 선생님들이 그래서 수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언어를 가르친다는 게 참 가르치신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한 일인데 어떤 계기로 한국어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대학 졸업 후에 계속 사회생활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 출산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계속 만나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대화하고 이러면서 교육학이나 심리학 쪽으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대학원 그 학과를 검색하던 중에 한국어 학과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외국인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한국어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많은 매력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이 한국어 강사라는 직업 아주 많은 매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세요? 글쎄,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뿐만 아니고 한국의 현대 문화에도 민감해야 하기 때문에 늘 생동감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젊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젊게 살 수 있다는 게 어떤 뜻이죠? 항상 그 문화와 숨쉬는 문화와 항상 이제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는 이렇게 들었지만 요즘 유행하는 노래를 이제 자꾸 관심 갖고 본다거나 이게 따라서 이렇게 춤을 배워본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도 젊게 살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지 외국인에게 문화까지 함께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동안이신 것 같아요. 동안이시죠, 진짜.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젊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매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 강사라는 그런 비정규직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첫 이미지를 전달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막중한 임무도 수반되기 때문에 애국심이 절로 생겨난다는 것 이제 그리고 외국인들을 이제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쉽게 친해지고 또 그런 기회가 이제 많다는 것 등등이 이제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외국인 친구도 많이 있으세요? 네,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가 많다 보면은 많은 문화들을 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도 참 매력적일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요, 외국인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왠지 외국에 나갔을 때 느낌처럼 애국심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뭐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 외국인들과 수많은 그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가 듣기엔 배꼽 빠질 만한 그런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고 다양한 일들 많으셨죠?
배꼽 빠질 만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이제 황당한 질문들을 받았을 황당한 때, 질문? 네, 그런 때가 좀 이제 많아요 지금도. 근데 이제 뭐 영어권 하자들은 하지만, 하지마. 어떻게 달라요?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하지만, 하지마.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숙제 검사를 할 때 제가 처음 초보 선생님이었을 때 숙제장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겨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하면서 제가 전날 뭘 잘못했을까 이 학생에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든 학생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다행히 이제 학교에 나왔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그건 그냥 저에게 메모를 남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안 떨어지시는 줄 알았겠네. 잘못.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정말 잘 알지 못하면 설명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도 참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한국어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힘들더라 하는 어려웠던 점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한국어 강사는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다 보니까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할 때가 가장 심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정식으로 교육을 받기 전에는 이제 외국인들에게 로마자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 영역에 대한 인식이 없었지만 이제 한국어 교사들은 재주가 뛰어난 분들도 많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만능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대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과 접할 때는 조금 힘듭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큼은 정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그 잘못된 선입견이 그분들의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라이징 잡을 통해서 그런 선입견들이 좀 고쳐졌으면 해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일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신 만큼 이런 어려웠던 부분들, 처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그나저나 이 한국어를 가르치시려면 뭐 문법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발음도 심지어 저희들도 가끔 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강사 선생님들은 완벽해야 되는데 야, 저는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유진 씨는 한국어 강사를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인한테 가르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외국인을 상대로 가르치라고 하면 정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아까 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대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게 이미지상의 대우 말고도 급여나 강사료 같은 거에도 조금 단점이 이어지나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지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강사의 이미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처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봉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네, 무급 자원봉사자 분들부터 이제 시간당 1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선생님들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딱 잘라서 얼마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평균 내기가 힘들군요.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다르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직업, 한국어 강사라는 직업의 전망은 또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전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국어 교사는 나이가 들어서도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연봉이 높아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평생 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한 우물을 파서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좋은 연봉과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직업이 한국어 강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즐겁게 일하는 것은 뭐 물론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라이징 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려야 됩니다. 한국어 강사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죠?
학력이나 나이 제한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현실적으로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지 그 교사 양성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대학 기관에 또 취업을 하시려면 석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석사 이상의 학력도 갖추셔야 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 교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선교 활동이나 해외에서 한글 보급을 해오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한국 강사 자격증은 1, 2, 3급이 있고요. 1급은 2, 3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경력을 쌓아서 일정 조건이 되면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1급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 그리고 이제 2급은 학부나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3급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 양성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매년 1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한국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시면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데다가 이 전문적인 자격증까지 갖춰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 되겠네요. 네. 하긴 영어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영어 가르치실 때 그만한 자격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어떤 한국어 강사도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취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죠. 취업 시장은 현재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 있나요? 외국인이 있는 기업체나 한국어 교육기관은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정보는 국제 한국어 교육자 협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제 협회에서는 연 1회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 또 이제 마련을 하고 교사 재교육을 위한 각종 특강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한국어 교육자 협회 홈페이지 조금 전에 주소가 나갔는데요. 찾아가 보셔서 채용 정보들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강사를 희망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조언의 메시지 좀 전해주실까요? 개인적으로 이 직업을 생계 유지 수단보다는 보람에 비중을 두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직업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는 직업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라이징 잡을 통해서 한국어 강사,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어 강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잡매거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